괜히 막 거기서 조금 이게 생각 바뀌어갖고 또 거기서 하다가 네. 역사이클에 걸려갖고 1년, 2년 고생한 게 허다해갖고 저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선을 이상 넘어간 거는 더 가더라도 쳐다보지 마라. 그럼 이 에너지가 죽지 않을 때 밑에서 상대 수익률에 이거하고 비슷한 거를 커버할 수 있는 종목 찾아라. 우리가 찍어드린 거 SK 아이테크놀로지 하나기술 펫배터리에서요. 하나기술이 우리가 6만 원대 집중해드렸어요. 이게 9만 원이에요. 오히려 그런 상대 속도 수익률을 이용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달달달 떨고 하는 것보다 네. 편하게 이게 안 죽을 때 밑에 단에서 교체 수완한 수익률로 그거보다 더 주거나 비슷하게 줄 수 있는, 그리고 안심하게 가격이 저가인 종목, 이런 게 실전 매매에서는 더 효과적이지. 이 종목 갖고 달달달 떨고 샀다가 여기서 역사클 걸리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BM은 옆에도 가지 않고, 저는 또 대주주 탐욕으로 또 짱돌 맞을, 항상 이렇게 주가가 높아지면 네. 저는 뭔가 자금 조달에 대주주의 탐욕이 나올까 봐 항상 조심합니다. 주가가 나쁠 때 자금 조달도 있지만 주가가 급등시킨 다음에 최근에 세력주 중에 뭐 토건 관련된 종목 올려놓고 유상증자 때려버리잖아요. 코스닥 종목들 중에 또 그런 종목 많아요. 올려놓고 헐하는데 자이글이라든지 몇 개 종목들 옛날 테마주를 올려놓고 유중 때려버리잖아요. 아니면 제3자 유중은 그래도 양호한 거예요. 네. 전화사채 발행하고. 이러한 대주주의 희석화 전략, 탐욕 전략 걸리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쳐다보는 게 정답이에요. 그냥 편하게 네, 내 몫이 아니다라고 내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보는 게 하는 게 낫습니다. 좋겠군요. 예. 네,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현대차, 기아에 관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현대차랑 기아는 뭐 2분기에도 역대 최대 매출이다, 영업이익 사상으로는 우리나라 1, 2위를 또 달성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갔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전번 시간에도 지금도 똑같다고 봅니다. 오히려 네. 현대차 기아 하는 것보다 부품단? 부품 타는 게 나아요. 자동차 부품주들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니 저는 부품단이 그 작년도부터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SL 화신 뭐 할 거 없이 집중했는데 네. 이제 SL 화신은 너무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매 대상에서 제외고, 그 다음에 저는 기아 현대는 누구한테 물어볼 거냐면 얘한테 물어볼 겁니다. N달러. 아, N달러요? 예. 어떻게요? N이 계속 약세로 가요. 그러면 블랙록이 계속 현대차 기아 쇼치고 미국 그러니까 일본의 도요타를 살 거라고 봅니다. 이게 아직까지 흐름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나 이런 거 사놓으면 네. 안 빠질 뿐이지 큰 수익은 안 줄 거라고 봐요. 상대적으로 자동차 부품단에서 이제 아직 못 간 것 쪽이 어떤 거를 찾아내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자동차 부품단이 어마무시하게 급등했습니다. 그 사이에.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미국 밸류체인 찾아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봅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디 있나? 자동차 관련해서 미국 밸류체인과 엮여 있는 종목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방송에서 네. 전번에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자료가 하도 많아갖고 어떤 그림을 찾고 계시는 걸까요? 대표님, 최근에 또 상사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요거 설명한 다음에 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찾으셨나요? 보시죠. 네. 이 도요타 모터스의 주가 흐름이네요. 예. 이 그림을 보시면 한 단계 슈팅하고 눌림목 주고 다시 가려고 그래요. 주봉으로 보면. 이게 꺾여야 기아 현대 간다고 봅니다. 이게 꺾여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상승 에너지예요. 네. 그러니까 N이 또 145N에서 150N까지는 뚫지는 않지만 계속 일본 정책 지금 유도하는 거 보면 계속 이렇게 약세 전략을 유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자동차 부품단에서 올해 상승률이 다 100%, 서현이와 154, 아진산업 200, 덕양산업 200, 화신 167.
이제 최근에 못 간 게 세종공업이라든지 대형광업이 최근에 순환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단도요. 시스템 반도체까지 100%짜리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SL입니다. 저는 SL은 역발상 전략에 24,000원이 120 역배열쪽 이때야 있어야 된다고. 지금은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건 남드세요 하십시오. 화신도 보세요. 화신. 우리가 작년도 떠들었던 가격이 8,000원, 10,000원이고 눌림목 가격이 12,000원 정도였는데 이제 마지막이 15,000원이었습니다. 이거 거의 2만 원 갔어요. 이걸 또 왜 해요? 그 다음에 세종공업이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좀 발동을 겁니다. 세종공업. 네. 동홍금속 보세요. 오. 3배 올랐어요. 이건 동전주인데 이게 미국의 밸류체인이에요. 미국의 아리조나 공장 옆에 그 조지아 공장 옆에 있는 하청업체 기업들 순서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남아있는 거 상대적으로 못 간 게 약간 세종공업이나 수소 쪽이 못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세종공업이나 일진다이아나 일진하이솔루스 그런 것들 보는 게 낫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한 단계 올랐고 눌림목 주는 섹터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기술 갈 때 같이 TSI라든지 CIS라든지 이런 쪽이 아직 큰 게임이 안 나왔어요. 네. 그런 것들 보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들리고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2050년까지 고로 부분을 수소 환원 제철로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수소 관련주들은 못 가는 건지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 있으세요? 이거는 네. 법도 바뀌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건설이 가야 됩니다. 현대건설 금리랑 좀 엮여 있는 부분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가 넥소라는 수소 그 관련된 거를 적극적으로 발동을 걸어줘야 돼요. 아직은 하려고 그러지 발동을 안 걸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시차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사갖고 이제 장기 투자 시장 2025년으로 큰 그림을 보면 네. 그럼 제2 에코프로 같이 될 겁니다. 지금 2차 전지 같이 떠들지 2025년이나 2027년은 여러분들이 앉아서 보면 수소수소 할 겁니다. 예. 그 시차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침의 관점에서 수소 관련주는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앞서서 제가 질문했던 상사주 한 번만 더 짚어주세요. 워런 버핏이 TSMC를 팔고 일본의 상사주를 택했는데 국내 증시에서도 상사주들의 흐름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몇몇 종목들 중에는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예. 이제 상사주에서도 저희가 포스코 인터넷을 팔아갖고 LX 인터내셔널로 내리죠. 근데 LX 인터넷을 내린 게 32,000원인데 오늘 37,000원이에요. 이거 4만 원 넘어가면 다 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사주도요. 네. 지금 바닥에 있는 거 없어요. 전번 시간에 이 4만 원 단 이상에서는 포스코 인터넷을 팔아갖고 32,000원 단에 LX 인터넷을 갔다면 요게 지금 15% 더 갔어요. 47,000원이에요. 아주 네. 에너지 끝내주죠. 저는 이런 종목들은 옆에도 안 갑니다. 네. 122격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유자 영역이나 트레이딩 영역이거든요. 이거를 바꿔드렸어요. 우리가 32,000원 단에. 근데 전번 주에 34,000원짜리가 오늘 37,000원 치고 나가요. 요거는 4만 원 단만 넘어가면 이 대기성 이 매물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3만 원 가까이 오면 얘도 시세 차익을 실현화시키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그 현대 코퍼레이션, 현대차 그룹의 마케팅을 해주는 뭐 건설 중장비라든지 배라든지 저는 이 에너지가 21,000원 대지 잡고 트레이딩 하시든지 GS 글로벌. 이게 전번 주에 이 GS 글로벌이 더 떨어졌어요. GS 그룹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좋지 못하잖아요, 대표님. 그것 때문에 이게 더 못 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냥 한 200원 정도 빠졌어요. 전번 주보다. 네. 얘는 GS건설 요새 GSR 들어가면 누가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다 피하지. 그런데 이제 얘도 관련돼서 종합상사주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GS건설의 리스크나 금리 불확실성만 제거되면 이게 키 맞추기로 순식간에 4,000원 정도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7,000원 단에 포스코 인터넷 하셨어요. 40%를 수익을 내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6만 원 이상을 치고 나가야 돼요. 네. 근데 얘는 3,700원, 4,000원만 와도 한 3, 40% 나오거든요. 저는 키 맞추기 정도를 노리시는 게 더 낫지 않나. 화려하긴 막 가는 게 막 갈 것 같죠. 네. 그런데 어떤 때는 그걸 안 빠지는 안도 랠리 그리고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릴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에서 산미 반도체 3만 원에 샀는데 왜 안 빠지는데 왜 안 먹히냐. 그리고 거기서 5% 7% 먹었다고 파시지 못하거든요. 네. 3만 원대 사신 분이 4자 보면 팔겠다 그러지 3만 2, 3천 원에 못 팝니다. 그러다가 언제 파냐. 3만 원 깨고 붕괴할 때 파셔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들어가고 위치가 나쁘면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오히려 편하게 위치 좋은 거 120은 눌림목이거나 새롭게 아직은 안 왔는데 요새 원전주가 흘러내려요. 하나기술 맞아요. 예, 네. 하나기술 6만 원대 살 때가 한 달 반 동안 계속 흘러내렸던 때예요. 6만 원 딱 찍고 9만 원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이 파동을 못 맞추신다고요. 그러면 원전주는 저희가 언제 봐야 된다고 그랬죠? 나토 정상회의 즈음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와 원전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원전주는 계속 흘러내리고. 그래봤자 뭐 한 10%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7만 원, 6만 8천 원. 네. 거기서 한전기술 모아놓고 거의 8만 원 돌파해서 구자 볼 때까지 제2의 하나기술 같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낫고 언제까지요? 13일 이후에 보자고요. 그러니까 13일 이게 지금 계속 나토 정상에서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그룹 총수들 또 마케팅 에너지를 해서 같이 동반하실 분들 모집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럽 정상회담, 나토 정상회담 여기에서 나오는 빅데이터에 그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푸는지 한번 보고 네. 그게 풀었다는 순간에 공시 나오는 순간에 이런 것들은 상한가 한번 반갑니다. 그때 팔자고요. 그러니까 미리 흘러내릴 때 사서 그 재료가 노출됐을 때 팔자. 저는 오히려 펫배터리 같이 2차 전지 장비주 같이 전략을 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새 장이 어떤 호재성 뉴스가 나와도 하루 급등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저는 네. 원전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원전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재생 태양광 이런 것 줄이고 그러니까 제가 태양광 관련 거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무슨 셀 들어가는 거 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하나 그럼 암만 좋은데 하나 셀 들어가는 것들 계속 우아양. 두산 피어셀 뭐 이런 셀 들어가는 건 계속 우아양 아닙니까? 그런데 원전은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도 그동안 중단한 것도 11차 계획으로 신규 신설하겠다 계획을 잡으셨고 네. 그다음에 또 그 해외 쪽에서도 미국에 공장 짓거나 뭐 어디 하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나는 그거 소형 원전으로 푸는 데도 있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원전 관련주는 큰 그림이다. 그냥 큰 그림이에요. 네. 예, 단기적인 뭐 테마주로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저는 5년, 10년 이렇게 갈 거지. 네, 네. 최근에 원전주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원전과 연결된 후쿠시마 오염수, 그 다음에 아직까지 뭐 웨이팅하우스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안 내오고, 그러니까 적은 거래량이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것들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갑자기 슈팅 나오는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네. 있는 거 사놓고 이 슈팅 나올 때 치고받고 하면서 에너지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전력 설비, 시스템 반도체, 건설 기계 이쪽 주도주로서 최근에 좀 부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투자를 해볼 만한 쪽이 있습니까, 대표님? 지금 시점에서 저는 거기선 찾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현대건설 기계니 뭐 두산 바켓이니 뭐 현대 인프라 코어니 이런 것들 그냥 그래프로 한번 보시죠. 네. 전번 일주일 전에 얘가 87,000원이었어요. 6월 26일. 이런 것들은 갑자기 고점에서 15에서 20% 급락하고 21선까지 급락할 때나 사시죠. 이걸 예를 들어서 전번 달에 이걸 82,000원이나 87,000원 사셨어요. 요새 일주일 동안 이쪽에 아주 뉴스만 나오면 건설기계 전력 서비스 하자고 그래요. 그냥 고점 부근입니다.
그다음에 현대인프라코아 11,000원대에서 하지 말자. 거의 한 달 동안 11,000원 사신 분들은 그냥 옆으로만 겨요. 저는 이거 11,000원 깨갖고 9,000원 10,000원 오면 살 겁니다. 안 오면 안 할래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런 가격 메리트. 그리고 두산밥켓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구동성으로 떠들고 좋다고 하는데 난 먹을 거 없다. 저는 약간 청개구리 심본지 그러지만 누구나 다 각광하고 막 따라오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딱 보면 122격에서 뭐 답을 갖고 막 이래요. 너나 가라 그래요. 나는 안 갑니다. 그리고 저 같이 조언하거나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방송 통해서 가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네. 거기서 귀신같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뭐 3% 뛰기, 7% 뛰기, 10% 뛰기 그러면 알아서 하시고 이런 것들은 큰 게임 오히려 두산 마켓은 저는 이런 걸 해봐요. 쌍바닥 수령, 역배열. 얘는 언제 샀었냐면 작년 10월 달에 3만 원과 3만 5천 원대에서 겨울 때 샀거나 한 단계 오르고 눌림목 요게 이 연초 봄 때 사지 않았으면 이때 이거 지금 여기서 지금 바닥에서 이 에너지가 이렇게 급등한 거를 이거는 삼척동자도 좋다는 거 다 알거든요. 네. 주식 초보자도 좋다고 떠들 겁니다. 이런 것도 수천 많고 여기서 왜요? 위치가 상당히 나쁩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어느 순간에 121선까지 부러지면 해요. 여기 예를 들어 두산밖에 120 부러지면 45,000원이에요. 이럴 때 부러지면 합니다. 그렇게 부러지면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흩어지겠죠. 흩어지겠죠. 네. 관심 없어요. 오히려 팔라고 그럽니다. 네. 다 주도주 딴 거 떠들 거고. 그럴 때 봅니다. 그럴 때. 그래야 디프리 파동이든 뭐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다가 그게 온 게 포스코 DX가 왔었고 최근에는 KT 계열사들이 옵니다. KTIS나 KTCS를 보시면 네. 연초에 급등한 거에 120선까지 급락해서 120선에 딱 걸려 있어요. 120선이라는 거는 6개월 평균값으로 6개월 전 산 사람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6개월 전에 사신 분들이 굉장히 힘든 구간이겠군요. 그런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은 고점 먹은 거 그대로 토해나갖고 네. 산단가는 그 아래로 들어간 거니까. 그런 종목들이 좋다, 매수하기에. 오히려 지금은 한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한 1차 급등하고 한 3개월, 5개월 누르면 네. 디프리 파동도 이게 30% 50%짜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